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9월도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탓인지 시간이 손등으로 줄줄 새는 것 같죠. 한 해의 4분의 3을 밀려다니면서 지나갔구나. 나 대체 뭐 한 거지? 아쉬움이 컸던 차에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찰리 킬키가 쓴 빅워크입니다. 빅워크란 나를 성장시키는 진짜 중요한 일, 꼭 하고 싶었던 일, 일종의 꿈 같은 일을 의미합니다. 찰리 킬키는 인생의 빅워크를 원하면서도 정작 방법을 몰라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음의 동력을 제시합니다. 혹시 사인님도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일상에 너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어,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3년 전부터 다른 장르의 글로 작가가 돼야지 공모전을 통해서 데뷔해야 되겠다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딱 한 번밖에 응모를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이 너무 많네,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다. 이달에는 또 왜 집안일이 이렇게 많아? 이런저런 핑계가 더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모전 시기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지? 올해도 또 놓치는구나. 이 자책 타임에 빠지곤 했습니다. 저처럼 오래된 수건이 있는 분들 귀 기울여 주시면 시간 관리하는데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는 빅워크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 5장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 확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드릴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더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잠을 줄이거나 신체 리듬을 새벽형으로 바꾸거나 혹은 일상의 다른 시간, 주로 식사 시간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런 걸 땡겨서 쓰죠. 저도 그래왔습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일 해결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은 가능한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찰리 킬키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는 몇 가지 방법을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단위를 재구성합니다. 연간, 분기, 월간, 주간, 그리고 하루는 2시간 단위의 블록과 15분짜리의 이 태스크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가끔 나는 시간 관리 참 잘해 하는 분들의 빼곡한 일정표를 보게 되는데요. 1분 단위로 촘촘하게 일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사실 좀 위험합니다. 하루에 미팅 5건, 그리고 회의하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보고서 작성하고, 이거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렇게 과하게 밀어붙이면 우리 뇌는 제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될 때는 인지적인 재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마디로 모두 전환을 하는 자체의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점을 잘 감안해야지만 장기적인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시간 단위의 블록을 특성별로 나누는 겁니다.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는 이 블록은 하루의 핵심을 끌어가는 시간 단위죠. 이 블록은 성격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집중 블록입니다. 주로 빅워크를 위한 핵심 연료로 쓰이는 시간입니다. 집중 블록을 하루에 3개 이상 가져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밀도 있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겠죠. 욕심난다고 해서 과한 집중 블록을 가져가는 거, 이건 삼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 블록, 약간 낮은 수준의 일, 익숙한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 블록만 쭉 이어져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맨날 하는 일만 해. 사람에 따라서는 이 관리 블록만 지속되는 하루를 견디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집중 블록했다, 관리 블록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 블록은 유사한 일들을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블록입니다. 주로 사람을 만나는 데 쓰이는 시간들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블록은 배치를 잘못하게 되면 집중 블록을 손상시키는 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2개의 사회적 블록 사이에 관리 블록을 넣으면 기분 전환을 한 상태에서 난이도가 쉬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회복 블록입니다. 주로 재충전을 하고 쉬는 시간인데요. 이걸 집중 블록 뒤에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겠죠. 저자인 찰리 길키는 일주일에 집중 블럭이 3개 이상만 되면 적어도 몸부림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쉬운 일만 한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지루하다 라는 감정을 없애고 좀 다이나믹하게 이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는 확실한 배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5가지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5분짜리 태스크든 2시간짜리 블럭이든 모두 다 합쳐서 하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기억나는 일, 내가 처리한 일들이 5가지 미만인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하루에 일 5개 미만?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고 살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참 일 많이 할 때 하루에 강의 3개에 더 칼럼 하나 쓰고 거기다가 미팅 2-3건 이거 1-2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미래를 땡겨 쓰고 있구나. 건강도 정신적인 여유도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성격이 좀 다른 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든가 외국어를 습득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이 여유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을 때는 여유 블록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누기입니다. 2시간의 집중 블록을 2개로 나눠서 활용하는 겁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20분에서 25분 정도 외국어를 틀어두면서 동시에 훈련을 한다든지 퇴근 후에 곧장 들어오지 않고 특정 장소에 들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1년에 최소한 책을 1권씩은 쓰시는데요. 이분은 출근하기 전에 단골 카페에 들려서 아침마다 1시간씩 반드시 글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권 책이 출간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집중 블록을 나눠서 이 무리수를 두지 않고 야금야금 조금씩 자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빅워크를 이루는데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는 시간을 큰 단위로 생각하고 행동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는 시간을 작은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빅워크를 해내려면 이 분기 수준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다음 주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확인해 나가는 습관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책 쓰고 싶다, 유튜브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 계획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잘해보자, 자꾸 무기력해지면 안 돼, 힘내야지, 미루지 말자 스스로를 자주 다독여줘야 될 때입니다. 하다가 한 해 다 보내면 후회합니다. 남은 분기 말씀드린 원칙대로 계획을 세워서 작은 결실이라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유념하세요.